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관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F4 뉴스의 김하늘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지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리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 중 하나인데요.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지역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생활 반경 확대, 주차 문제 해소, 그리고 환경 문제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우선 전동 킥보드는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무공해 교통수단이므로 배출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피가 자동차에 비해 작기 때문에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품을 재활용 소재로 만드는 전동 킥보드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어 자원의 재활용에도 기여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실행되고 있는 요즘 전동 킥보드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성도 큰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켜 탑승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만 16세 이상, 전동기 면허를 소지한 자,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며 탑승자는 1인만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도로의 가장 우측에서 시속 25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전동 킥보드, 안전도 함께 지키며 탑승한다면 지구를 위한 혁신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안지수 기자였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동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안전 수칙에 대한 당부까지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의 폐자재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옷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종류의 옷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세은 기자입니다. 네, 탄소 중립이 대두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활용이라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키워드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에 따라 차량의 95% 이상을 재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자동차를 폐차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커다란 기계로 짓누르면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였었는데 사실 범퍼나 부품 해체, 폐자재 분류, 엔진 분해 등 몇 시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 해체 작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후 모든 부품은 세척 과정을 거쳐 중고 부품으로 판매되는 등 사실 자동차는 이렇듯 많은 방면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천으로 자동차 부품으로 옷을 만든 실례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분더샵, 렉클레어와 함께 자동차 폐자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옷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투명 페트병에서 뽑아낸 재생섬유와 사탕수수,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사를 기본으로 한 원단에 에어백과 안전벨트를 활용해 주머니와 장식을 만든 옷이라고 합니다. 재킷, 후드, 바지까지 여러 종류로 총 12종으로 판매 수익금은 현대차가 추진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 현대차는 사실 2019년에도 그룹사 현대 트랜시스와 미국 뉴욕 친환경 브랜드인 제로 마리아 코르네어와 함께 폐기되는 자동차 시트 가죽을 업사이클링한 친환경 의상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차의 협업은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와 패션의 이색 결합을 통해 업사이클링 트렌드가 더욱더 전 세계에 보여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계속되었으면 좋겠고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안세은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